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오랜만에 트레이더스 영상 올립니다. 그동안 이사하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대충 사먹고 지내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요리를 시작했어요. 요리라는 게 잠시만 손을 놓으면 감을 되찾기 어렵고 괜히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트레이더스에서 장을 봐서 요리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장을 본 것 중에서 너무 잘 샀다 싶었던 것과 제가 요리해서 먹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트레이더스의 인기 요리 양장피입니다. 배고픈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이거 하나 사들고 가면 3, 4인 가족이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중국집에서 배달하면 25,000원에서 30,000원 사이 가격인데 트레이더스 양장피는 15,980원이에요. 내용을 보면 해파리가 들어가서 양장피와 해파리 냉채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만큼 양이 많은 건 아니고 접시가 중앙이 볼록하게 튀어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양은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맛있어요. 해산물과 야채, 볶은 돼지고기에 겨자 소스를 뿌리면 매콤, 새콤, 달콤하면서 매력적인 맛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소스가 많이 매콤해서 눈물이 나요. 정수리도 콕콕 찌르고요. 그러니까 양념을 마구 다 섞지 마시고 절반 정도 섞어서 드시다가 개인별로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접시는 씻어서 말려두었어요. 나중에 손님 오면 쓰려고요. 조금만 차려도 많이 차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음은 티스탠다드 숯불 데리야끼 닭꼬치입니다. 글로벌 프로덕트라 가성비가 좋은데 거기에서 2,500원 할인 행사까지 해서 1.2kg짜리를 17,480원에 사왔어요. 닭꼬치는 숯불에 구워야 맛있는데 집에선 해먹기 어렵잖아요. 마침 트레이더스에서 에어프라이어용 종이 호일도 싸게 팔아서 설거지 걱정 없이 종이 호일에 닭꼬치 6개 눕혀서 F에 구워봤어요. 친구가 선물해준 락앤락 스팀 에어프라이어 첫 게시는 닭꼬치 구이로 했어요. 이건 오븐도 되고 스팀 에어프라이어도 되는 거라서 결과물이 어떨지 너무 궁금했어요. 제품에 적힌 요리법은 오븐형이 아니라 바스켓형 에어프라이어에서 8분 구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 것처럼 오븐형 에어프라이어일 때는 그것보다 더 오래 구워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분가량 구웠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촉촉하면서도 불향이 나는 데리야끼 닭꼬치가 완성되었어요. 스팀이 나와서 그런지 건조하거나 질겨지지 않았네요. 방금 숯불에서 구워서 양념을 바른 닭꼬치처럼 촉촉하고 맛있어요. 간식, 야식이나 맥주 안주로도 딱이네요. 무엇보다 가성비가 끝내줍니다. 먹어도 줄지 않아요. 그 후 몇 번 더 간식으로 해 먹었는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다음은 보승 모듬 순대입니다. 제가 간 날만 그런 건지 다른 날도 그런 건지 찰순대만 들어있는 제품은 없고 찰순대, 백순대, 야채순대, 세봉지가 들어간 모듬 순대만 있더라고요. 마침 집에 깻잎도 있고 해서 찰순대 한 줄을 꺼내서 순대볶음을 만들어 보았어요. 일단 제가 사용한 재료는 다음과 같아요. 요리하는 법은 다음과 같아요. 제일 먼저 끓인 물에 마른 당면을 넣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당면이 불어나는 동안 냄비에 물을 끓여서 물이 끓기 시작하면 찰순대 400g을 포장된 채로 물에 넣고 삶기 시작합니다. 당면이 불어나고 순대가 삶아지는 동안 재빨리 야채를 썰어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양념장입니다. 참기름과 참깨를 제외한 양념장 재료를 모두 넣고 섞어줍니다. 그동안 순대가 다 익어서 일단 꺼내서 포장을 벗기고 도마에서 식힙니다. 웍 형태의 팬에 식용유를 2-3큰술 두르고 골고루 코팅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양파와 당근을 넣고 볶기 시작합니다. 양파와 당근이 약불에서 서서히 익도록 두고 조금 식은 순대를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아직도 손가락으로 집기엔 좀 뜨겁네요. 볶을 때 터지지 않도록 좀 두껍게 썰어야 합니다. 불을 중불로 키워서 양배추, 불린 당면, 양념을 추가하고 볶기 시작합니다. 당면과 양배추가 투명하게 익으면 불을 약불로 낮추고 마지막으로 썰어둔 순대와 대파, 고추, 깻잎 썰어둔 것을 추가합니다. 깻잎이 조금 숨이 죽으면 불을 끄면 됩니다. 절대 오래 볶지 마세요. 이제 순대볶음 완성. 여기에 참기름 2큰술 넣고 섞은 후 참깨를 솔솔 뿌리면 됩니다. 순대볶음은 정말 비싼 돈 주고 사 먹는 게 맞아요. 절대 집에서 만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경상수지도 적자될 것이다. 저 왜 올라가 있어?
내려가. 그런데 먹어보니 너무 맛있네요. 순대는 왜 또 이렇게 감칠맛이 넘칠까요? 분명 4인분을 만들었는데 둘이서 먹다 보니 하나도 안 남았어요. 다음은 고구마입니다. 푸드 페스티벌 행사 상품으로 4,000원 할인해서 14,980원에 5kg 한 박스를 샀어요. 이렇게 수확한 지 얼마 안 된 고구마는 수분량이 많고 단맛도 부족해서 더 맛있게 먹으려면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걸 고구마 큐어링이라고 해요. 습기가 적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고구마를 널어서 1, 2주 정도 말려야 한대요. 저처럼 종이 박스를 활용하거나 신문지를 깔아도 됩니다. 큐어링이 끝나면 신문지에 한두 개씩 말아서 박스에 다시 넣어 건조한 곳에 두고 먹어야 한대요. 고구마는 절대 냉장 보관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해주시던 거라 생각나서 해보았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고구마를 씻어서 껍질째 적당한 크기로 써는데 주사위 모양이 좋아요. 너무 얇게 썰면 고구마가 다 뭉그러져서 안 예쁘거든요. 압력 밥솥에 물을 맞춰서 넣고 거기에 깍둑 썰기한 고구마를 넣고 섞어줍니다. 고구마는 자체 수분으로 있기 때문에 물을 더 추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밥은 흰쌀밥이라도 상관없어요. 평소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고구마만 추가됩니다. 밥이 다 되었어요. 뚜껑을 열고 밥을 풀면 고구마가 골고루 박혀서 잘 익은 걸 볼 수 있죠. 여긴 신김치 정도의 반찬만 있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 밥은 오래 두면 맛이 없어지니까 최대한 빨리 드세요. 생고구마를 이렇게 얇게 슬라이스한 다음 스틱 모양으로 썰어요. 이대로 생당근처럼 그냥 간식으로 먹어도 적당히 달콤해요. 삶은 고구마만큼 달콤하진 않지만 아삭아삭 씹는 맛이 있어요. 고구마의 풍부한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서 암발병 위험을 낮춰주는 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는데 이렇게 생으로 먹으면 그 효과가 더 커진대요. 생고구마를 먹으면 삶은 고구마나 군고구마처럼 많이 못 먹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면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식을 하면 열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영양소 파괴가 적다고 합니다. 필요한 영양소들이 거의 다 몸에 흡수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아진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면역력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고구마 한 개에는 비타민 A 하루 필요량의 400%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고구마를 꾸준히 먹으면 눈 건강과 면역력 증강에 효과가 있대요. 다음은 자른 다시마입니다. 참수채에 보관한 자른 다시마 500g에 11,980원. 이미 다 잘라져 있어서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가 정말 편해요. 육수 만들 때 몇 장 넣는 건 기본이고요. 특히 저희 집은 남편이 다시마 튀각을 좋아해서 자주 만드는데 큰 다시마를 닦고 자르고 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자른 다시마로 간편하게 튀길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거창하게 튀김기를 이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후라이팬에 식용유를 조금만 넉넉하게 두르고 식용유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그때 얼른 다시마를 넣어서 튀기고 튀기자마자 꺼내면 됩니다. 식용유의 온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다시마가 탈 수 있으니까 불을 살짝 껐다가 잠시 후 식으면 다시 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다시마를 태우지 않고 쉽게 튀길 수 있어요. 기호에 따라 설탕을 뿌려서 먹어도 되고 그냥 이대로 짭짤하게 먹어도 됩니다. 맥주 안주로도 괜찮아요. 다음은 오뚜기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입니다. 이것도 할인 행사를 해서 가성비가 가장 좋았어요. 4병 들어있는데 11,980원. 거기에 2,000원 할인해서 9,980원에 샀어요. 토마토 외에 양파, 올리브, 바질이 재료로 들어있어서 산뜻하고 새콤한 맛입니다. 저는 이 소스에 올리브유를 넉넉히 넣고 한 가지 비밀 재료를 더 추가해서 보글보글 끓였어요. 그러면 소스에 완전 깊은 맛이 생기고 맛있어요. 이 비밀 재료가 뭘까요? 재료의 정체는 뒤에 가서 공개하겠습니다. 역시 트레이더스에서 산 그라그나노 스파게티 면을 소금 반 큰술 넣고 삶아줍니다. 이렇게만 먹으면 허전하니까 트레이더스에서 산 가지를 잘라서 팬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소금을 뿌려가면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굽습니다. 지금 제철 가지가 쌀 때라서 가지 요리를 많이 해 먹잖아요. 가지는 이렇게 구우면 앞뒤가 살짝 튀겨지면서 질감과 맛이 더 좋아져요. 그리고 토마토 스파게티와 맛의 궁합이 정말 좋아요. 면이 다 삶아지면 면을 건져서 만들어둔 소스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스파게티를 돌돌 말아 그릇에 담아요. 요샌 이렇게 면을 돌돌 말아서 놓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그 위에 토핑으로 구운 가지를 얹고 마지막으로 파르미지아노 치즈를 뿌려줍니다.
이러면 고급 파스타집 안 부러운 맛이 나요. 가지는 너무나 구수하고요. 특히 소스의 비밀 재료 때문에 더 맛있어요. 그게 뭘까요? 궁금하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다음은 가지입니다. 다른 채소들이 가격이 너무 오른 것에 비하면 가지가 제일 저렴했어요. 그만큼 가지가 제철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를 많이 사 먹어야 합니다. 통통한 가지 5개에 3,980원. 앞에서처럼 파스타에 곁들여 먹는 법도 있지만 한식으로 먹을 때는 그냥 가지볶음이 제일 쉽고 맛있어요. 이렇게 가지를 길이로 3등분 한 후 납작납작하게 스틱 모양으로 썰어요. 가지가 두꺼우면 속이 잘 안 익으니까 빨리 조리하려면 좀 얇게 썰면 되더라고요. 팬에 식용유를 좀 넉넉하게 두른 후 마늘을 넣어서 볶아줍니다. 저는 트레이더스 냉동 마늘을 썼어요. 그리고 스텐펜을 사용했는데 스텐펜 사용법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스텐펜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마늘을 어느 정도 볶았으면 썰어둔 가지를 넣고 간장을 적당히 넣어요. 저는 게간장을 썼는데 시중에서 판매하는 간장이 아니라 친구가 만들어준 간장게장 국물을 한번 달여서 만든 것입니다. 나물 요리할 때 이 게간장을 넣으면 무조건 맛있어요. 이렇게 좀 볶다가 굵은 소금을 조금 뿌려줍니다. 이건 요리사인 우리 넷째 이모가 가르쳐준 꿀팁입니다. 이모는 포항에서 100년 가게로 선정받은 강산식당을 운영하세요. 이 굵은 소금은 배추 절이는 소금이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볶아주신 볶은 소금이에요. 가지가 어느 정도 숨이 익으면 다 된 거예요. 너무 물렁한 질감보다는 속이 조금 쫄깃한 걸 좋아해서요. 그리고 여기 참기름과 참깨, 다진 쪽파를 한번 뿌려주면 더 맛있어요. 저는 가지찜보다 이렇게 볶은 가지가 더 맛있더라고요. 참, 스파게티 비밀 재료에 대한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제품이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다면 아마 곧바로 맞추셨을지도 몰라요. 다음은 호주 와규 사트살입니다. 가격이 너무 착해서 사왔어요. 이걸로는 탕국을 끓여 먹었어요. 탕국의 진심이어서 좀 복잡한 방법으로 만들어요. 그 대신 대량을 만들기 때문에 일부는 냉동실에 얼려두고 오래 먹거든요. 만드는 법은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제가 만드는 방법으로 탕국을 만들면 할머니가 해준 탕국 맛이 납니다.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다음은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미국산이고요. 2kg에 15,480원입니다. 이전에는 코스트코 냉동 블루베리가 더 저렴해서 그걸 샀었는데 이제 가격이 많이 올라서 비슷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코스트코 블루베리는 씻어서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 트레이더스 블루베리는 세척한 것이니 그냥 먹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생 블루베리도 아니고 냉동 블루베리를 씻으면 껍질에 보라색 즙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씻기 곤란한데 씻을 필요 없이 그냥 먹으니까 이게 더 좋지요. 요즘엔 제가 이걸로 사람과 강아지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아이스바를 만들어 먹어요.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트레이더스에서 산 서울우유 플레인 요거트를 그릇에 부어요. 이 요거트가 당이 적당히 첨가되어 있어서 좋더라고요. 여기에 냉동 블루베리를 적당량 섞어요. 그리고 숟가락으로 잘 저은 다음 30분가량 블루베리가 녹도록 기다립니다. 가위로 블루베리를 조금씩 잘라줍니다. 알이 너무 그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요.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하면 블루베리 즙이 요거트에 섞이지요. 이걸 하드틀에 넣고 얼립니다. 흘린 요거트는 행주 대신 강아지를 활용하시고요. 이제 하드틀에 발을 끼워서 냉동실에 얼립니다. 지난번에 하드 1개를 옆집에 줬는데 아직 못 받아서 5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4시간 후 하드가 완성되었어요. 블루베리 요거트 아이스바입니다. 덜 달아서 먹기 좋네요. 완전히 건강한 맛입니다. 우리 집 강아지 순디도 잘 먹네요. 저는 영양제를 믿지 않는 편이에요. 사람이나 개나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즐겁게 사는 게 더 건강에 좋은 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오 그래놀라 바입니다. 일하다가 배고프거나 당 떨어질 때 먹을 게 필요하더라고요. 이 오 그래놀라 바는 속에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좋고 특히 크기가 한 입이나 2입 크기예요. 이렇게 아몬드와 유산균 볼이 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초콜릿 맛도 나면서 많이 달지 않아서 좋아요.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간식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파게티 소스에 추가한 재료가 뭔지 짐작해 보셨나요? 답은 바로 소고기 볶음 고추장입니다.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 넣으면 매콤하면서 짬뽕스러운 맛이 보태져서 토마토 스파게티 맛의 감칠맛이 더해집니다. 소고기 볶음 고추장 없으시면 그냥 고추장만 추가하거나 본인이 만드신 소고기 볶음 고추장을 넣으시면 됩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